최고의 브레인 도전 창의 퀴즈.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창의력을 쑥쑥 올려줄 김도영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조금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재미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리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재밌는 이야기들과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죠. 혹시 소리가 나는 원리 혹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원리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또 친구들과 장난쳐서 떠드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건데요. 그 소리들, 음악이나 소음 모두 같은 원리라고 하죠. 소리가 나는 원리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아는 친구들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소리가 나는 원리는요, 이 공기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요,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사람의 귀에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진동은 마치 이 파동의 모양, 파도 같은 모양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세요? 잘 안 되죠?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소리가 공기를 진동해서 파동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하면 그 공기의 진동이 이런 식으로 우리 귀에 닿는 건 아니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고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움직이면 또 그 옆에 있는 공기가 움직이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닿는 게 아니라 공기들이 같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람의 귀에 닿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시기 힘든 친구들은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응원 중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응원이 뭐죠? 그렇죠. 파도타기 응원이죠. 여러분들 파도타기 응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타기 응원을 할 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마치 이렇게 보이겠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파도가 막 치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들이 이어져서 이 파동의 모습으로 우리 귀에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도 같은 원리겠죠.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본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요게 이제 파동이라는 건데요. 자, 요 파동의 명칭들이 있대요. 보시면 이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이 마루고요, 가장 낮은 곳이 고리래요. 그리고 이 파동과 파동 사이를 파장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 요건 우리가 진동이라고 부르겠죠. 어때요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파도타기 응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 이제 문제들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말고요,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 원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악기는 바로 현악기입니다. 여러분들 현악기가 뭔지 아시죠? 현악기가 뭐죠? 그렇죠. 어떤 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하죠. 현악기의 대표적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악기를 다루는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것들이 현악기죠. 그럼 이 현악기가 소리를 내는, 다시 말하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내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현악기가 음을 내는 원리가 뭐였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은 뭐였죠? 바로 줄의 길이였죠. 줄의 길이에 따라서 이 음을 내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여러분? 줄이 길면 낮은 음이 나고 줄이 짧으면 높은 음이 난다고 해요. 또한 줄이 무거우면, 다시 말하면 줄이 두꺼우면이겠죠. 줄이 무거우면 또 낮은 음을 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원리는 뭘까요? 바로 진동이겠죠. 이 줄을 진동시켜서 줄이 어떻게 진동하냐에 따라서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난대요. 그래서 진동이 빠르면 어때요, 여러분? 진동이 빠르면 높은 음이 나고요. 진동이 느리면 낮은 음이 난다고 해요. 즉
같은 시간에 공기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동을 하면 높은 음이 나고, 진동이 천천히 같은 시간에 천천히 진동을 하면 낮은 음이 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악기를 볼까요, 여러분? 다음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타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북, 장구 같은 것들이 타악기죠. 타악기는요, 여러분, 뭐 딱히 음의 높낮이는 없죠. 하지만 소리는 나는데 이 원리도 볼까요? 요 북의 가죽의 진동이 바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겠죠. 가죽을 둥둥둥 때리면 그 가죽이 공기를 울리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악기만 더 보도록 할까요? 이번 악기는요, 관악기입니다. 관악기가 뭔지는 아시죠? 이런 관을 이용해서 음을 내는 악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트럼펫이나 색소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관악기가 음을 내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동에 따른 건데요. 자, 보시면요.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하죠. 관의 길이가 길면 낮은 음, 관의 길이가 짧으면 높은 음이 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쯤 되시면 추측할 수 있겠죠? 어때요? 관의 길이가 길면 낮은 음이 난다. 다시 말하면 관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진동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어때요? 그렇죠. 진동이 느린 거겠죠. 진동이 느리기 때문에 낮은 음이 나고, 관이 짧으면 진동이 빨라서 높은 음이 난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창의력 문제입니다. 이제 악기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알았나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줄이 무거우면 낮은 음이 만들어진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요 글을 쓴 사람은 그 원리가 간단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어때요? 아시겠죠? 근데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자, 현악기의 경우입니다.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동이 빠르면 높은 음이 나고, 진동이 느리면 낮은 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죠. 빠른 진동이면 높은 음, 느린 진동이면 낮은 음이죠. 그럼 여러분, 줄이 무거우면 진동이 어떨까요? 줄이 무거우면 진동이 느리겠죠. 진동이 느리니까 어떤 음이 날까요? 낮은 음이 나겠죠. 어때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럼 조금 더 한눈에 보이기 쉽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동이 같은 시간일 때 많이 진동하면, 진동이 빠르면 높은 소리가 나고요. 같은 시간에 진동이 느리면, 진동수가 적으면 낮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소리의 원리를 알았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창의적으로 좀 이용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재밌는 가족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보이냐, 문제를 봐야겠군요. 그럼 여러분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진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인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공기가 진동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건데요. 쉽진 않죠.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북을 치는데요. 북 앞에 한번 그 물을 한번 담아놔 보세요. 큰 대접이나 어떤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앞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면요. 그 컵이나 그릇 안에 있는 물도 움직인대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움직이면서 물도 같이 움직이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기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말고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재밌는 실험을 해서요, 저에게 한번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아까 이제 보려다가 말았던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에는 재밌는 가족이 나옵니다. 어떤 가족이죠? 바로 베디슨 가족이래요. 요 친구의 이름이 베디슨이래요. 왜 이름이 베디슨일까요? 에디슨처럼 발명을 잘한다고 해서 베디슨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만 발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잘하고 엄마도 잘하고 여동생도 발명에 아주 일가견 있는 가족인가 봐요. 되게 훌륭한 가족이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어디에 나가게 되나요? 세계 악기 발명 대회에 나오게 됐대요. 이 4명의 베디슨 가족이요, 이 악기를 만드는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가족들이 물론 이 악기 대회에서 뭐 하죠?
1등을 했죠. 근데 아무렇게나 악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재료로만 악기를 만들어야 한대요. 그 재료들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고무줄이나 빨대, 종이, 나무판, 못, 망치 같은 재료로만 그 공간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야 한대요. 물론 종류는 다양하다고 하죠. 고무줄도 고무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길이, 여러 가지 크기의 두께의 고무줄이 있고요. 빨대나 종이, 나무판, 못, 망치 다 어때요? 여러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대회에 나갔는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과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악기를 만들었기에 이 가족들이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의 원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단지 요 재료들만 이용해서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회에 참가한 게 누구죠? 베디슨 가족이죠. 베디슨 가족이란 사람인데요. 사람도 어떨까요?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몸도 잘 보면요. 현악기나 관악기나 타악기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 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단지 그 재료들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요 베디슨 가족이라는 재료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